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 국방성의 최고 상담인으로 근무를 했던 미국의 나중에 이제 저기 카터 대통령 때 국무장관이 되죠. 국무장관인 사일러스 벤슨은 1917년부터 2002년까지 85살에 알츠하이머병으로 죽게 되겠습니다. 치매죠. 국무장관으로 재임한 것은 1977년부터 1980년까지 60살에 취임을 해서 3년간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카터 대통령 때죠. 예일대학교의 로스쿨을 졸업을 하고 2차 세계대전 때 해군으로 복무를 한 경험이 있고요. 1947년에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30살 때 뉴욕에서 변호사를 개업하게 되겠습니다. 1961년에 44살 때 케네디 정부의 국방성의 최고 상담인으로 근무를 했으며 1962년 45살 때는 육군 장관이 되겠습니다. 1964년에 47살이 되었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이 되고 린든 존슨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을 시작할 때 국방부의 부장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국방부 쪽에 일을 계속한 거죠. 1977년에 60살 때 지미 카터 대통령 때 국무장관을 하게 되면서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의 평화조약 체결하는데 참여를 하게 되고요. 소련과도 또 2차 전략무기 제한 협상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설립을 하게 되고 1980년에 63살 때는 이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인지를 구출하는 작전을 실시를 했지만 실패를 했기 때문에 국무장관에서 사임을 하게 된 것이 1980년이 되겠습니다. 63살 때죠. 케네디가 이게 목발을 짚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건강이 안 좋은 거죠. 아주 젊은 사람이지만은 그 케네디 대통령의 주치의가 바로 독일의 의사인 유태인인 맥스 제이콥슨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1900년부터 1979년까지 79살에 사망했습니다. 1936년에 36살 때 미국으로 이주를 와서 독일에서부터 아주 많은 유명 인사들을 진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1960년에 60살 때 그 당시에 이제 상원 의원인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선거 출마를 할 때 이때 이제 측근으로서 캠프에서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1961년부터 1963년까지 그 대통령 재직을 했죠. 그로부터 100년 전인 1861년부터 1865년까지는 링컨 대통령이 또 대통령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61년부터 63년, 61년부터 65년, 100년 전에 1900년대, 1800년대 케네디, 링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61년에 61살 때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한 바로 그해 케네디의 비엔나 정상회의 참석할 때 케네디가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허리에다가 주사를 투여합니다.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케네디는 과잉 행동을 하게 되고 주사를 이제 마약 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판단력이 손상되고 그다음에 너무 긴장하게 되고 거친 기분에 변화를 유발했지만은 케네디가 그 주치의를 신뢰하면서 그냥 대충 넘어가 버렸습니다. 아무튼 부작용이 나타난 거죠. 너무 많은 마약 성분을 투여를 한 겁니다. 1962년에 62살 때 5월 달까지 케네디 대통령에게 스테로이드와 암페타민을 투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암페타민은 이제 마약이고 스테로이드도 이게 안 좋은 거죠. 몸에 그 부작용을 많이 유발시키는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케네디한테 이제 마구 그 약을 막 집어넣은 거죠. 그해 62년 5월 달에 케네디에 대한 치료를 중단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2년 만이죠. 그 다음에 이제 62년에 그랬고 63년에 이제 케네디가 암살이 됐죠. 1963년에 63살 때 케네디의 치료가 중단이 되니까 오히려 케네디의 상태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3년도에 이제 쿠바 미사일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때 케네디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일을 잘 처리하게 된 것도 치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약물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969년에 제이콥슨이 69살이 되었을 때 어떤 사건이 그 폭로가 되죠. 그래서 그 전에 대통령의 사진작가를 하던 사람인 마크 쇼라는 사람이 47살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크 쇼를 부검을 해보니까 급성, 만성 계속해서 정맥 내에
암페타민 중독으로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이콥슨이 암페타민 마약 사용을 계속 늘린 거죠. 환자들한테 마구 마약을 주사를 한 거죠. 그다음에 스테로이드도 막 주사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 자신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24시간 무리하게 근무를 하면서 하루에 30명 이상의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를 하는 등 무리한 의료 활동을 지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972년 72살이 되었을 때 비전문적인 행위 및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되겠고, 그로부터 3년 후인 1975년 75살이 되었을 때는 드디어 의사 면허를 상실하게 되겠습니다. 제이콥슨은 다량의 암페타민, 필로폰의 일종인 마약의 일종이죠. 암페타민,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를 각성제의 요법을 너무나 많이 처방을 한 악명 높은 의사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은 미스터 닥터 필 굿이 되겠습니다. 뭐 좋게 느낀다, 좀 뭐 이런 별명은 좋네요. 케네디 대통령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했던 맥조지 번디는 1919년부터 1996년까지 77살에 사망했습니다. 1953년 34살 때 아주 젊은 나이지만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하버드 대학교의 물리대 학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960년 41살 때 케네디 대통령 밑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박한 외교에 대한 지식으로 케네디 정권과 린든 존슨 정권 하에서 5년 동안이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중요한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맥조지 번디를 중용하면서도 맥조지 번디가 로버트 케네디를 부통령으로 지명하라는 그런 조언을 싫어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 맥조지 번디는 국가안보보좌관이지만은 그 당시에 국무장관인 러스크하고도 사이가 안 좋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쿠바 미사일 기지 폭격하는 것을 지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번디가 예일대학교 입학할 때 비하가 유명합니다. 예일대학교 입학 문제는 영문 에세이 주제를 내고 답하는 건데, 주제가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또는 가장 아끼는 애완동물은 무엇인가, 이렇게 쓰라고 나왔습니다. 맥조지 번디는 답을 쓰지 않고 도대체 지금 미국에 문제가 엄청나게 산적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 이따위 주제의 문제를 내는 입학 담당자를 비난하는 글을 써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3명의 심사위원 중에서 1명은 번디에게 낙제를 주었지만은 2명의 다른 심사위원이 100점을 주는 바람에 예일대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잘했다, 그런 비하가 내려오는 사람이 바로 맥조지 번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